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머니방위대의 머니맨 송준영 기자. 네, 저는 임대맨 기래성 기자입니다. 네, 여기 어딘가요? 예, 저희가 오늘은 네. 그 경기도 성남 분당에 와 있는데요.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는 네. 무지개 마을 4단지에 와 있습니다. 아, 우리가 네. 단지. 뒤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붙어 있네요.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 완료.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된다라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은 몇 단계가 남아 있다라는 뜻인가요? 아니요, 이제 일단은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게 네, 사업 내용을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고 네. 승인을 한다는 그 행정처분 절차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는 뜻이겠죠. 아, 그러면은 곧 진행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리모델링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를 처음 와봤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역 쪽에서 쭉 걸어오는데 되게 그 뭔가 되게 정돈된 느낌이 되게 잘 들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예, 여기는 이제 네. 그 1990년대 네.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네. 이제 좀 이쪽에 이제 주택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한든 그 1기 신도시 중에 한 곳인데요. 1기 신도시면은 사실 지금 3기 신도시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왜 1기 신도시로 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1기 신도시가 네. 이게 1990년대 지어지다 보니까 이제 새 단장을 위해서 네. 이제 뭐 리모델링이나 네. 재건축을 좀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이곳에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죠? 예, 오늘의 네. 주제는 천당이 분당 세단장 기상도는입니다. 네. 네. 네, 이곳이 그 말로만 듣던 천당위의 분당이잖아요. 네네. 정말 핫했던 곳이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제 그렇게 불렀는데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이 분당은 일기 신도시 중에 그 규모가 가장 커요. 아, 규모가 네네. 좀 큰. 강남이랑 가까워요. 예, 강남이 이제 그 중심 업무 지구니까 네. 이쪽에 직장 수요분들이 분당으로 많이 넘어왔죠 그때. 음. 길이 잘 닦여 있고 네. 동 간격도 넓고 그러니까 쾌적성이 뛰어나니까 네. 그때 강남 자산가분들이 좀 많이 이쪽으로 넘어왔었습니다. 아, 분당 예. 쪽으로. 네네. 그래서 인기를 정말 끌면서 네. 천당 위에 분당이다 이런 이제 수식어가 붙었죠. 천당위에 분당이 있으면 정말 좋은. 네네. 진짜 정말 좋은 표현이네요.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1990년대 얘기고요. 네. 지금 한 30년이 흘렀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0년이면 정말 많이 변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노후화도 이제 심해지고 네. 이제 별다른 개발이 없다 보니까 네. 부동산 시장에서 좀 외면 받아왔던 것이 좀 사실입니다. 분당 하면은 사실 저는 판교를 사실 그동안 많이 떠올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좀 리모델링 되고 이러면은 어느 정도 어떤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니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충족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 판교가 인기를 네. 끌었던 것도 분당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아, 네. 새 아파트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격이 되게 많이 이제 올랐던 거고요. 네. 예, 이쪽도 이제 분당이 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네. 통해서 네. 뭐 좀 새 아파트로 이제 변신을 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이 부동산 시장 그 중심축이 네. 이쪽으로 또 옮겨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집값도 드석드석 하겠네요. 네네. 아무래도 이쪽 네.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였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분당이나 판교 네. 이쪽에 이제 대기업들이 네. 좀 들어오다 보니까 그 직장인 수요도 늘어났고 요 리모델링, 아, 새 아파트. 뭐 재건축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면서 요 최근 1년 사이에 네. 분당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아, 최근 1년 동안. 그 KB 부동산에 나온 그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네. 평당 그 평균 매매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뭐 자세하게 말하면 3,400에서 4,400으로. 그러니까 1,000만 원 올랐다는 건 만약에 뭐 30평 기준으로 하면 네. 1년 사이에 3억 정도 올랐다고 할 수 있죠. 엄청난 상승률이죠. 와, 장난 아니네요. 예, 그렇죠. 확인해보러 한번 가시겠어요? 예, 한번 네. 좀 지금 부동산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저희가 한번 부동산을 방문해서 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가시죠. 예, 네. 가시죠. 저기서 혜정 씨가 사이 껴서 뭐 먹는 그림 되게 이쁠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에 이제 네. 부동산에 네. 이제 방문하시는 여기 이제 소유주분들 네, 반응은 좀 어떠세요? 리모델링에 대한? 좋아하시죠. 예. 네.
여기가 왜냐면은 2014년 4월 12일 날 네. 여기 성남시 그 시범단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7년 만에 이번에 음. 계획 승인 허가가 떨어졌기 어. 때문에 많이 기다려서 좋아하세요. 중간에 좀 이렇게 7년이나 걸린 뭐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맨 처음에는 66%가 동의를 했어요. 성남시 전체에서 11개 단지가 신청을 했는데 네. 예, 여기가 1순위로 됐거든요. 근데 왜 1순위로 됐냐면은 그 동의서가 첫째 한 66% 나왔고 네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할 경우 사업성이 좋아요 여기가. 그리고 오리역까지 한 10분이면 거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성이 좋아서 1순위로 됐고 21, 24, 25평 세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아이들이 있는 집은 작은 방이 좀 너무 적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평수가 좀 늘어나는 거를 많이 기다렸죠 이제. 네. 추가되는 세대 수가 네. 84세대 이 네.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요 정도면은 사업성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여기가 현재 563세대예요. 네. 그리고 21평이 대지 지분이 11평이고 음, 또 24평이 대지 지분이 13평이에요. 네. 그리고 또 25평은 대지 지분 14평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민영단지에 비해 대지 지분이 좀 많은 편이라서 건축법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두 동이 들어서는 거예요. 두 동이 추가로. 네네네. 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는 한 동만 들어섰다가 네. 수직으로 증축이 반려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수직으로 하지 않고 두 동이 별도로 지금 허가가 네. 떨어진 겁니다. 만약에 투자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은 지금 들어와야 될까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여기 뭐 투기과열지구라 대출이 이제 한 40%뿐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작년에 워낙 매매가 많이 됐어요. 음, 예, 그래서 올해는 지금 매매 수요가 많지는 않고 여기 25평을 최근에 5월 달에 제가 8억 4천까지 거래했거든요. 네. 그럼 분담금은 1억 한 7, 8천 그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근래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서울분이 오시더라고요. 강남에 개포동에 계신 분들, 뭐 압구정동에 계신 분 그런 분들이 오세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세가 좀 수요자가 줄었어요.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지렛대 작용을 활용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세가 좀 덜 나갑니다. 전세도 좀 떨어졌어요. 매매가는 올랐는데 전세는 좀 떨어졌습니다. 매매가 어느 정도 작년 만약에 1년 정도 전이랑 비교를 하면 작년에 24호평이 한 5억대 초반에 거래했는데 이달에 5월 달에는 지금 8억 4천까지 거래했으니까 3억 한 3, 4천 올랐죠. 임대민님 네. 이곳이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왜 재건축이 아니고 리모델링일까요? 아, 네. 여기는 네. 지금 그 용적률이 좀 높아서인데요. 네. 네, 이쪽 보통 이제 분당을 포함한 네.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용적률이 한 200% 정도 이제 안팎이에요. 예. 음, 근데 보통 이제 정비 사업에서 용적률 200%를 좀 넘는다 그러면은 네. 좀 사업성이 좀 안 아, 좋다 이렇게 떨어진다. 보거든요. 예, 요거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용적률이 이제 높다. 네. 근데 요 만약에 뭐 재건축을 이제 한다고 쳐요. 네. 그러면은 좀 지을 수 있는 아파트가 몇 채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지금의 어떤 충수에서 몇 층을 더 이렇게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원래는 이제 이 정비 사업이란 게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와야 뭐 기존에 이제 사시던 분들 추가 분담금도 이제 낮아지고 네. 좀 사업성이 높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추가 분양분을 이제 좀 많이 지을 수 없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무지개 4단지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 분당 전체가 약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이제 분당 전체가 좀 네. 그렇고요. 분당 평균 그 용적률이 한 184% 네. 정도 돼요. 그리고 뭐 분당뿐만 아니라 일기 신도시 전체가 네. 한 200% 이쪽에서 이제 형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가 되면은 거의 약간 새 아파트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안에 내부적인 거나 이런 게 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예. 리모델링에는 이제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랑 수평 증축 이제 리모델링이 있는데
이제 수직 증축은 요 층수, 이 말 그대로 층수를 올리는. 아, 지금 네네. 상황에서 네네. 이제 위로 올리는 거고. 그럼 그거는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올린 부분은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올 수 있죠. 근데 뭐 수평 증축도 일반 네. 분양분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수평 증축은 아무래도 이 면적을 네. 늘리는 그런 리모델링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 면적을. 예, 자세하게 말하면 전용 면적. 네. 그러면은 여기 말고도 다른 분당지에서 리모델링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예. 그 지금 여기 이쪽 구미동 네. 무지개마을 4단지를 포함해서 네. 총 7개 단지에서 이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리모델링이 네네.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이거 이제 분당이 좀 네. 이 리모델링 활성화된 이유가 네. 이 관할 기관이 성남시에서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아, 리모델링 해라 이런 예, 예. 식으로.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성남시가 이제 통계를 뽑아 보니까 네. 한 2025년도에는 네. 노후 주택 비중이 한 80%를 넘더라고요. 아, 성남시에서 80%는 네네, 그렇죠. 정말 많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리모델링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서 네. 이제 좀 새 단장을 해보겠다. 네. 이런 취지죠. 예. 그러면은 분당이 약간 리모델링의 대장주? 그렇죠. 약간 예.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그러면요. 그래서 뭐 일산뿐만 아니라 네. 삼본, 뭐 평촌, 네. 중동 아, 다 리모델링. 다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 먼저 이렇게 앞서 나가고 다 따라가는 그런 느낌. 예, 예. 이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와, 지금 복도식이네요. 네네. 그럼 이게 그 요즘 어쨌든 계단식으로 바뀌는 네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예, 예. 거잖아요. 그럼 이걸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조업장님한테 어떻게 바뀔지. 네네. 한번 조합장님 네. 만나 뵙고 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다. 조합 설립하고 나서 금방 될 수도 있겠네요. 저희들도 이제 수직 상계층 수직 증축 해가지고 네. 법에는 이제 본 총 세대의 15%를 늘릴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일반 분양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존 공사비 절감, 분담금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위에서 이제 그렇게 법안만 만들었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밑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바꾸려면 그 쉽지가 않지. 지금 서울에도 수직 증축하려고 하는 단지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네. 계속 가면은. 근데 만약에 이제 수직을 포기하고 수평, 그러니까 수평으로 한다는 것은 옆으로만 사실 네. 늘리는 거거든. 네. 평수를 조금씩 늘리는 건데 한계가 있기는 해요. 네. 그리고 15%의 세대를 늘려가지고 일반 분양을 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를 보려면은 좀 여유 부지가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 앞동에 건물 하나를 올린다 이러면은 그렇게 찬성 안 하지 않아도.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또 1대1로 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 네. 워낙 이제 그쪽은 또 집값이 비싸다 보니까 네. 분담금 조금 더 내더라도 자기들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하겠다는 데는 할 수 없죠. 대부분 단지들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주민분들이 추가 분담금은 좀 어떻게 지금 나왔나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한 5년 지났잖아요. 네. 5년 지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어가지고 초기에 잡았던 분담금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5년 사이에 또 집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양분에 대한 분양 가격이 그래도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분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좀 해소를 좀 시킨 거죠. 네. 무지개 아파트는 지금 그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기에는 내년 이맘 정도부터 이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4월 달에 받았는데 한 1년 정도를 텀을 두는 거는 그 1년 정도에 실질적으로 지을 수 있는 실시 설계도 또 몇 개월 걸리지만은 봉공사 계약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요. 이제 시공사 저희들은 포스코인데 포스코하고의 본계약에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비를 확정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내년 한 5월 정도부터 이주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럼 이주 기간은 한 3, 4개월 정도 잡고 있는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3년 잡습니다. 그거는 뭐 일반 신축이나 뭐 거의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리모델링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철거해서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뼈대는 또 놔둬야 되니까 내력벽이라는 거예요. 내력벽은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그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야,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어렵게 진행해가지고 또 3년을 똑같이 재건축처럼 3년을 나가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은 보통 보면은 뭐 가치가 막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니까 이 모델링은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냥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이제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럼 단지가 좀 어떻게 변하나요? 뭐 복도식에서 지금 보니까 계단식 그렇죠. 일반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1층은 필로티. 그래서 이제 한 층씩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 지금 지상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다 이제 지하로 내려가니까 지상은 녹지 공간이 돼 버리니까 이제 환경이 확실히 이제 틀려지죠. 임대민님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네. 재건축을 이렇게 준비하는 단지도 있나요? 네네. 지금 서현동 인근에 네. 시범 아파트 4개 단지가 네. 이제 통합 재건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4개 단지가 모여서 네. 재건축 추진 위원회를 좀 추진하려고 네.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세대수가 어느 정도 좀 되나요? 여기 7,800가구 정도 되죠. 와. 예, 거의 미니 신도시급. 처음에 말씀하시기로는 네네. 어떤 용적률에 대한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네네. 리모델링을 많이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거기는 용적률이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도 네. 그 용적률 그 한계 때문에 네.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은데 요 재건축이 완료된 그 이후의 가치, 네. 그 가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좀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요. 바로 역세권 단지에다가 아까 세대수 7,800가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대단지 프리미엄도 이제 있고 강남이랑도 가깝고 네. 예, 그리고 새 아파트고 네. 그러면 이 아파트 값이 좀 많이 오를 것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하잖아요. 이제 분당을 시작으로 일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1990년도에 네. 이제 일기 신도시가 막 생겨났을 때 네. 여기 조성된 인구수만 한 28만 가구 아, 정도가 28만. 되거든요. 네. 예. 여기만 뭐 리모델링이나 뭐 재건축만 해도 이 정부가 원하는 그 주택 공급 네. 이런 거는 충분히 충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지금은 사실 뭐 상기 신도시만 이렇게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뭐 리모델링이 진행되거나 재건축이 진행되는 일기 신도시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제 실제로 네. 지금 이 일기 신도시들이 정부의 그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어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이 신규 택지로 이제 결정이 되고 만약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서 좀 규제를 완화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시장에서 이제 예측하기로는 뭐 법정 한도인 용적률을 한 250%까지만 좀 늘려도 그리고 7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아, 그럼 여기가 정말 말 그대로 엄청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엉뚱한 지역을 할 필요 없이 네. 기존의 일기 신도시들이 거의 다 서울이랑 가깝잖아요. 입지가 예. 좋죠. 개발을 좀 계획적으로 해서 네. 공급하는 게 뭐 실수요자나 네. 정부 입장에서는 모두 서로 윈윈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 사시는 분들도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까지 열심히 둘러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는 것 같이 저는 약간 느껴졌거든요. 네네. 일기 신도시 앞으로 어떨까요? 여기. 예. 이쪽의 가장 큰 단점이 네. 그 노후화된 주택 아파트였잖아요. 네.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사라지니까 네. 그 예전에 그 누렸던 천당이 분당 이런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긴 했거든요.
네네. 그 1기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네. 3기 신도시에만 관심 있었는데 네네. 오늘 임대매님이랑 이렇게 좀 다니고 나니까 관심이 생기네요. 뭐 주변의 직장인 분들이나 네. 좀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 또 그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게 될 지역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네. 지역을 골라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머니맨 송준영 기자였고요. 네, 저는 임대맨 기래성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